다이어트는 운동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다이어트의 8알은 식단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토마토가 다이어트에 좋다던데, 뭐가 다이어트에 좋다던데,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신 분들 계시죠? 이 식재료들을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중에 버섯이 있죠.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계절 상관없이 사시사철 우리가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양배추보다 식이섬유가 2배 이상 풍부하고 칼로리도 100g당 한 36kcal 정도? 굉장히 저칼로리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 팽이버섯에는요, 피토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다이어트 핵심이 되거든요. 몸에서 체지방 연소를 도와주게 돼서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단백질이 열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열로 조리해 먹거나 어떤 다양한 조리 방법을 거치더라도 영양소의 손실이 거의 없이 모든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드시는 거라면 얼리는 거예요. 모든 버섯류가 그런데요,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벽 안쪽에 있는 영양성분까지 잘 흡수를 시키려면 사실은 단단한 세포벽을 깨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액체 상태의 물보다는 얼음일 때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팽이버섯도 똑같이 얼리는 과정에서 이 속에 있는 체액들이나 그 진액들이 커지게 되니까 세포벽을 찢어서 파괴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서 속에 있는 영양 성분들을 더 풍부하게 흡수를 할 수가 있고 다이어트 핵심 성분인 키토글루칸 같은 경우도 좀 더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보통 팽이버섯 한 300g 정도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 일단 밑동은 자르고 조금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다듬어 주시고요. 물 400ml를 같이 넣어서 한번 믹서기로 쫙 갈아주세요. 그 다음에 갈아놓은 채로 냄비로 옮겨 담으셔서 물로 팔팔팔 끓이시는데 처음에는 한 강불로 팔팔팔 끓이신 후에 나중에는 불을 줄여서 약불로 1시간 정도 졸여주시면 됩니다. 아이스 트레이에다가 넣어서 얼음 형태로 한 8시간 정도 냉동실에 넣으면 다 어니까요. 꽝꽝 얼게 되면 보관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보통 하루에 3개 정도 드신다고 하면 충분한 양의 영양소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요리에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죠. 미국에서 팽이버섯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의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요. 팽이버섯을 생으로 먹었대요. 그러면 팽이버섯에 있는 일부 병원균이 식중독을 유발을 시킨 거거든요. 사실 버섯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자잘한 결이 있잖아요. 이런 데로 세균이나 진균이 묻을 수가 있거든요. 발견된 대부분의 식중독균이 70도씨 이상의 물에서는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한번 끓인 후에 만드시는 게 더 좋겠죠? 두 번째로 알려드릴 식재료는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다들 많이 드셔보셨을 토마토예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 보충을 위해서도 좋고요.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서 어느 시간대에 먹어도 위에 부담이 좀 덜하고 살찔 걱정을 덜 수 있는 채소이기는 한데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익혀 먹었을 때 영양분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익히면 비타민은 파괴된다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열에 굉장히 불안정해서 열을 너무 오래 가하면 파괴되는 성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약간 데친다거나 살짝만 구워서 먹는 경우에는 영양소의 손실이 크지 않고요. 토마토의 빨간색이 라이코펜 성분이라고 했죠. 이 라이코펜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염이나 항암 효과도 있고요.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소예요.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생으로 먹었을 때는 몸으로 흡수된다거나 이용되는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었을 때보다는 익혀 먹었을 때 흡수율이 2배가 되고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좀 더 첨가한다. 그러면 흡수율을 4배까지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양파예요. 양파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진 음식들을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양파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라면을 끓일 때 양파만 넣어도 칼로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파의 다이어트 효과에 주목을 하고 있죠. 양파 안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각종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해요. 플라보노이드라는 건 식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항산화,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요. 양파하면 딱 떠올리는 게 퀘르세틴일 거예요. 우리 몸에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막아주고 또 혈관 안에 들어갔을 때는 콜레스테롤의 과다 축적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도 지키고 또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나도 양파 많이 먹는데, 나도 고기 먹을 때 양파 먹는데 왜 나는 살이 안 빠지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양파 같은 경우는요, 퀘르세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어디에 가장 풍부한지 아세요? 바로 양파 껍질에 있어요. 그러면 양파는 많이 드셔도 양파 껍질까지 드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양파의 다이어트 효과를 오롯이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양파 껍질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에 차로 우려내신다거나 아니면 육수를 내는데도 거름망 같은 데 같이 넣어서 하시면 좀 더 풍부한 영양 성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파즙 다이어트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양파를 통째로는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뭐 갈아서 먹기도 속이 아리고. 이런 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양파즙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즙을 내서 이 영양 성분들을 농축시킨 거다 보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유효 성분들을 흡수시킬 수가 있겠죠. 다만 농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너무 길게 복용을 하신다거나 너무 다량 복용을 하실 때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약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같이 복용하시는 걸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양파를 그냥 그 자체를 통으로 즙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물에다가 끓여서 유효 성분을 뽑아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물에다 끓여서 유효 성분만 뽑아낼 때는 지용성 성분은 나올 수가 없고 수용성 성분만 우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양파 전체의 영양 성분을 오롯이 흡수할 수는 없으니까 이왕이면 전체로 뭐 즙을 낸다거나 하는 형태로 가공된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 모두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사연! 오늘은 고정관념을 탈피하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팽이버섯은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갈고 끓이고 그리고 얼려서 얼음 형태로 하루에 3개 정도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토마토 역시도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서 기름까지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게 가장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는 절대 안에 있는 알맹이만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